현역 투수 가운데 최고의 워너비 투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9번째 순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류현진 선수 그냥 국내 출신 선수니까 팔이 안으로 굽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워너비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있을 당시에 류현진 선수 너무 잘 아니까 제가 크게 소개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또 저희가 또 류현진 선수 편이 아시아 최고 선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 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메이저리그 레벨에서는 처음 진출할 때부터 파워 투수로 간주된 적이 없어요. 물론 그 당시에 최고 구속 95마일 던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현진 선수는 핀포인트 컨트롤 그리고 체인지업이랑 강력한 무기를 앞세우면서 볼 배합과 정교한 컨트롤로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투수들이 다 95마일 100마일 던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투수들에게는 정말 좋은 한마디로 멘토가 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워너비 투수로 꼽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 아직까지 류현진 선수의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계약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통산 186경기를 메이저리그에 등판하면서 78승 48패, 통산 탈삼진은 934개를 잡아냈고 볼넷 수치가 끝내주죠. 236개밖에 볼넷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9이닝당 평균 8개의 탈삼진을 잡아냈는데 볼넷 허용이 2.0입니다. 이거는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정상급의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 작년이죠. 이정우 선수가 포스팅을 통해서 나간 선수 중에 최대 액수를 받은 선수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내 프로 출신으로서는 포스팅 시스템으로 진출한 첫 번째 코리안 리거입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10살 때 아버지가 너 야구 선수로 뛰려면은 왼손잡이 돼야 돼. 그래서 왼손잡이 글러브를 사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완투수로 시작이 됐다고 하죠.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2004년도에 타미전 수술을 일찍 받았어요. 이때 고등학교 시절부터 눈길을 끌었던 게 2005년도 청룡기 대회에서 22이닝 연속 무실점, 타자로서도 3할 8푼 9리를 쳤었어요. 당연히 청소년 대표 뽑았고 4강전에서 대만을 상대로 6이닝에 1실점 그리고 자책점 아닙니다. 이 점수도 삼진을 10개 뽑아내면서 승리 투수가 됐고요. 대통령배 4강에서는 성남고 상대로 탈삼진 17개를 기록하면서 대여급 선수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래 이제 인천의 동산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SK가 지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원 선수를 지명을 했고 하나가 2라운드에 이게 웬 떡이냐, 바로 류현진 선수를 데려가서 정말 대박을 친 거죠. 2006년도 4월 12일 날 고절 투수가 선발 로테이션에 바로 합류를 해서 그 시즌에 역사적인 시즌, 이 기록은 향후에도 깨질지 모르겠어요. 18승 6패, 2.23, 201과 3분의 2이닝. 그때는 한 시즌 경기 수가 제가 알기로는 126경기 시절이 아니었나 싶은데 200이닝을 넘게 던졌어요. 메이저리그에서도 200이닝은 선발 투수로서 정말 내가 성공한 투수야라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데, 국내에서 이 정도 던졌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던졌다는 거죠. 당연히 신인왕은 따놓은 당상이었고요. MVP까지.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단 2명밖에 없어요. 신인왕과 MVP 받은 선수는 75년도에 프레드 린 선수, 그 이후 2001년도에 이치로 선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유일무이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거머쥔 선수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 프로야구에서 두말할 필요 없어요. 꾸준하게 성공가도 대표팀의 에이스로서 20대 초반부터 활약을 꾸준히 해오다가 2012년 11월 다저스가 2,570만 달러의 비딩을 넣으면서 결국은 단독 협상권을 따내고 6년에 3,600만 달러.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계약이었죠. 물론 이번에 이정우 선수가 가볍게 그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은 12년 전이에요. 12년 전에 이런 계약을 받았다는 게 류현진 선수에게 대한 기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데뷔를 해서 6과 3분의 1이닝, 피안타는 10개 맞았는데 자책점은 한 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등판, 본인의 메이저리그 두 번째 등판 피츠버그 파이러츠전에서
첫 번째 승리 투수가 됐어요. 자, 이렇게 꾸준하게 메이저리그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상대로 본인 프로 통산 한화 이글스 시절을 포함을 해서 통산 100승 투수 고지에 오르게 되고요. 그해 5월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또 삼진 12개, 또 NGS 상대로 본인 첫 완봉승까지 이뤄내게 됩니다. 그 전에 코리안 메이저리그로서 완봉승을 기록했던 선수는 딱 2명밖에 없었어요. 박찬호 선수, 김선우 선수죠. 이 두 선수에 이어서 코리안 메이저리그로서는 세 번째로 완봉승을 거둔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거둔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첫 시즌을 14승 8패 3.00으로 정말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코리안 메이저리그로서는 처음으로 선발 투수로 포스트 시즌에 나가게 돼요. 그 전에 박찬호 선수, 김병현 선수 등이 있었습니다만 전부 다 불펜 투수로 뛰었었잖아요. 첫 선발 투수로 나가게 되고 이에 신인왕 투표에도 4위에 오르는 아주 연착륙을 하게 됩니다. 2014년도 연속해서 14승 거두면서 3.38의 평균 작점 이러면서 성공 가도가 쫙 열릴 줄 알았는데 2015년도 스프링 트레이닝에 어깨 와순 부상이 오게 되면서 결국 5월 달에 큰 수술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메이저리그에 간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부상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2016년 7월 달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또 팔꿈치가 약간 좀 말썽을 펴요. 팔꿈치 안을 좀 청소한다 그러죠. 좀 지저분한 부분을 청소를 하게 되면서 2016년도에 특별하게 보여준 게 없고 2017년도 시즌에 들어와서 출발이 불안했어요. 시작하자마자 4연패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선발 로테이션,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뛰면서 다 선발 등판이고 딱 한 경기만 불펜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2017년 시즌이에요. 나중에 뭐 후담이 되겠습니다만 이때 세인트루스전에서 6회부터 등판해서 9회까지 4이닝 던지면서 본인 첫 세이브를 거두게 되는데 유현진 선수가 나는 선발 투수지 불펜 투수가 아니다라고 로버츠 감독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시즌을 5승 9패 3.77의 성적으로 마감을 짓게 돼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가 본인에게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시즌으로 오게 되는데 시즌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 3연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2.12 정말 출발이 좋았는데 애리조나 원정에서 본인이 공 던지다가 이 사타구니 부상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진 강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보다 부상이 컸어요. 이 사타구니 근육이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하면서 그 시즌에는 15경기밖에 등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절반을 채 못 채웠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좋았어요. 7승 3패에 1.97. 그리고 그 시즌에 또 코리안 메이저리그로선 최초로 월드 시리즈 선발 투수로 나가는 영광을 안기도 합니다. 그 시즌이 끝나고 일단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여요. 왜? 부상 때문에 본인이 실력 발휘를 다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790만 달러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여요. 2019년도가 유현진 선수에게는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한 해였었죠. 일단 개막전 선발로 나가게 됩니다. 일단 물론 그때는 커시 선수의 부상도 있었고요. 5월 7일 날 애틀란타 상대로 본인 두 번째 완봉승을 거두고 그 다음 등판 워싱턴 내셔널스하고 상대에서는 8회 1사까지 노히트 경기를 펼쳐요. 타석에서도 9월 22일 날 콜로라도 로키스의 안토니오 센자텔라 선수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첫 번째 홈런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즌 14승 5패 2.32의 평균 자책점, 2.32 평균 자책점은 리그 1위였었고요. 9이닝당 볼넷 허용이 기가 막힙니다. 1.18개 반올림을 해도 9이닝당 볼넷 허용이 1.2개밖에 안 돼요. 당연히 1위죠. 그러면서 싸이 영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했지만 싸이 영상 2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2019년도 바로 12월 달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에 8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고 이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22년도 단축 시즌이었습니다만 본인의 실력 발휘를 다하죠. 5승 2패 2.69의 좋은 성적, 확실한 토론토의 에이스 역할을 했고요. 토론토의 포스트 시즌을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또 이 시즌에도 리그를 바꿨습니다만은 싸이 영상 3위에 올랐고 그 시즌 최고의 자완 투수에게 주는 워렌 스판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9-2020 시즌이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유현진 선수에게는 최고의 빛을 발했던 그런 두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토론토에서도 칭찬 일색이었었죠.
와 정말 무슨 마법사 같다. 저도 그때 중계할 때 류현진 선수 정말 칭찬에 침이 말랐던 그런 기억이 생생해요. 자, 2021 시즌 전반기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후반기부터 좀 급격히 흔들려요. 그때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팔꿈치의 이상이 심각화된 거였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시즌도 14승 10패. 전반기 성적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중계를 해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와, 올해는 정말 14승에서 매년 그쳤었는데 그걸 뛰어넘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전반기 때 페이스 좋았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기에 삐거덕거리기 시작하면서 14승 10패를 거뒀습니다만은 4.37에 좋지 않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 시즌 딱 6번의 선발 등판을 했는데 그때도 좋지 않았어요. 2승 무패 5.67. 결국은 팔꿈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6월 18일 본인 생애 두 번째 타미전 수술을 받고 2023 시즌에 8월 달에 그것도 예상보다 좀 빠른 복귀였었죠. 복귀를 하게 됩니다. 시즌에 어떻게 보면 포스트 시즌 뭐 등판도 못하고 이런 아쉬움이 생겼는데 3승 3패 3.46.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류현진 선수의 계약사 상황이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류현진 선수는 단기 계약을 할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 이 FA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미쳐 흘러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10,000,000를 받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선수를 데려가서 다른 로테이션에 있는 젊은 투수들에게도 좋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저는 뛸 수 있는 기간 향후 1년 내지 길어야 2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늘 얘기했던 하나 이글스에 복귀를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KBO 출신 선수로서 투수로 가장 큰 성공을 거뒀고 또 가장 그 긴 세월을 메이저리그에서도 큰 두 번의 대수술을 또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선수입니다. 정말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마지막 마무리를 잘 짓고 국내에 복귀해서 또 KBO 리그에서도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류현진 선수가 대투수의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모습 기대하면서 오늘 이 순서는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